네, 지난 주말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절벽에 관한 해법을 다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일부 제한적으로 반납한 채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03%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2,815의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입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1시를 기점해서 지수가 크게 반등을 시도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장중 고점을 찍었는데요. 12,89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증시는 하지만 부자 증세와 같은 정책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약간의 부담을 느낀 듯 소폭으로 상승세를 반납한 채 0.03% 소폭 상승으로 그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수입 물가 지수라든지 11월 미시건 소비심리 예비치 모두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 등락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했던 업종에는 산업업종이 눈에 띕니다. 1.06%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통신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지는데요. 1.84% 하락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보신다면 월트 디즈니가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96%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들의 흐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우존스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 바로 이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순이익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에 시장에 반응이 나온 것인데요. 주당 가격이 장중에 46달러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회를 소폭하면서 47달러 선의 거래 마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폭은 컸습니다. 5.96% 하락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0.32%의 상승인데요. 2,904선에서 나스닥 지수가 마감을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3시를 기점해서 크게 오르는 것을 다시 한번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부담을 느낀 증시는 0.32%라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강보합권의 마감입니다. 0.32%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중에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17% 상승입니다. 역시 강보합권의 마무리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34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후 13시를 기점해서 다시 한번 바로 발표가 이어진 직후에 다시 저점으로 떨어지는 특이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저점 1373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저점 부근에서는 약간의 회복을 보이면서 0.17% 상승으로 마감 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장에 이어서 다음은 앞서 마감한 유럽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깍크 지수의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프랑스 깍크 지수만이 유일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0.47%, 0.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장 후반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0.5% 정도의 상승으로 깍크 지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까요? 업종별 등락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세 1.37% 상승했습니다. 경기 민감주 역시 0.44%, 산업 섹터가 0.7%의 오름을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업종, 통신 업종 역시 0.4%, 기술주가 0.4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유럽주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크레디트 아그리콜 역시 5.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 지수를 움직인 특징주의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김보석 캐스터가 전해드린 것처럼 그리스발 우려에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유럽 증시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다가 개인적으로 악재가 하나 더 겹친 프랑스 증시의 크레딧 아그리콜은 5.85%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28억 5천만 유로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 밴드 18억 유로를 넘는
이 순손실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에 따른 흐름에 매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5.85% 하락으로 이날 마감 짓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까크 지수에 이어서 이번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0.58%, 0.6%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7,163.50포인트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움직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출발 직후에 약간의 상승폭에 머물렀던 것을 제외하면은 시간 내내 하락권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장 중반에는 크게 내려앉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 7,064포인트까지 내려앉기도 했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결국에는 종가가요 7,163.50포인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스 지수의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상승한 업종이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경기 민감 종목인데요. 필수 소비 종목인데요. 0.19%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업종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감 짓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장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약세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코메르츠뱅크가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6.73%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의 여파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유럽, 독일 증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영국의 FTSE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역시 하락으로 마감 짓습니다. 0.11%의 하락이고요. 5,769포인트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장 중반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점에서는 많이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락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면서 영국 증시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영국 증시의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많았습니다. 경기 민감재가 0.06%의 하락, 에너지 업종, 금융주, 그리고 산업 섹터 등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국 증시 역시 금융주가 두드러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금융업종이죠. 바클레이스가 2.73%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 1위에 랭크된 모습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장 마감 동향에 이어서 상품시장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0.2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미 국채 10년물은 1.16%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유가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먼저 WTI가 1.2%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2%는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금값입니다. 금값 역시 상승했는데요. 0.3%이고요. 1,730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